존중은 말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고 때론 인생의 무게만큼 깊은 눈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지혜와 무게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람들은 우리의 한마디 말로 우리를 가볍게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옷차림은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고 재산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의 품격과 깊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말 한마디가 존중을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서 맺는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무게를 가진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무심한 말, 스스로를 낮추는 말, 변명처럼 흘리는 말, 심지어는 농담으로 내뱉은 말까지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이 사람 대단하지 않구나. 이 사람 가볍게 대해도 되겠구나.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존중하게도 하고 무시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이 나를 깎아내리고 또 어떤 말이 나를 빛나게 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어차피 나는. 이 세 글자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지 아시나요? 자신을 향한 작은 칼날 같은 말들은 처음에는 겸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칼날은 더 깊이 파고들어 결국 우리 안의 가능성까지 잘라내고 맙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무력감을 전달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뭐 별 수 있나? 나는 원래 그런 거 몰라. 이런 말은 겸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웃어넘기지만 거듭 들으면 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이 존중할 리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아는 태도이고 자기 부정은 자신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지나친 자기 변명. 원래 내가 성격이 좀 그래서 나이 들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사람들은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항상 변명만 할까?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핑계를 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변명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존중을 받을까요? 그건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 때문입니다. 변명과 설명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변명은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방패가 되곤 합니다. 지나친 변명은 오히려 우리의 진정성을 흐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실수했을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변명이 아니라 간단하고 솔직한 인정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세 글자가 때로는 긴 변명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뒷담화로 가벼워지는 입. 그 사람 사실은 말이야. 뒤에서 남을 흉보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내 이야기도 언젠가 저렇게 하겠지. 결국 아무도 진심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고 그 칼은 결국 자신을 베게 됩니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사실
내 마음속 부족함의 반영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만이 남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모여 있는 상황.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정말 불친절하더라. 아, 맞아. 나도 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걸.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이런 대화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꾸 남의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 입이 점점 가벼워져요. 뒷담화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분과 이야기하면 내 얘기도 여기저기 퍼뜨리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게 되고 관계가 얕아져요. 또 뒷담화를 많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요. 항상 남의 단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집 며느리가 요즘 직장일로 바쁜가 보네. 힘들 텐데. 우리 동네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봄이 왔나 봐. 남의 험담 대신 좋은 이야기를,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 흉보는 시간에 내 화분에 물이라도 주는 게 낫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귀한 시간을, 소중한 입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보면 어떨까요? 뒷담화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순간의 연대감과 우월감을 주지만 결국 모든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품격까지 함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뒤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내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까?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 사람처럼 존중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나는 원래 못해라는 체념.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 늙어서 못 배워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속으로 당신을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은 나이보다 먼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상황. 선생님, 저는 원래 기계치예요. 나이도 많고 해서 이런 거 못해요. 요즘 디지털 시대라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배우기 전부터 나는 원래 못해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원래 요리 못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나는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말의 무서운 점은 정말로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뇌가,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 동네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7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자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었다고 머리가 굳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못해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워보자. 나이는 많지만 배울 수는 있어. 어려워도 차근차근 해보자. 포기하는 말 대신 도전하는 말을, 체념하는 말 대신 희망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7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이가 있고 50세에도 나는 원래 못해라며 멈추는 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말 한마디입니다. 나는 원래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잘 못하지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줍니다. 체념은 현재에 머무르게 하지만 희망은 내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농담. 에이, 나는 그냥 바보지.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농담은 결국 상대방이 당신을 우습게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가볍게 뿌린 말이 결국 삶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신을 낮추는 농담이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분은 자기도 바보라고 하니까 막대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유머는 필요해요. 딱딱하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바보야 대신 할머니는 깜빡쟁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대신. 나는 요즘 것은 잘 모르지만 옛날 것은 잘 알지. 할머니는 못해 대신 할머니는 다른 걸 잘해. 이렇게 말하면 재미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게임은 못하지만 팽이 돌리기는 잘해. 서로 다른 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팽이 돌리는 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농담도 지혜롭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유머는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농담은 유머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자기 비하적 농담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농담이 아닌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말을 점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머는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재치 있게 바라보고 삶의 아이러니를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이 건강한 유머입니다. 비교하는 습관. 우리 집 애는 남의 집 애만 못해. 나는 저 사람만큼 못 살았어.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저 사람은 늘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웃과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 박 여사님은 참 좋겠어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용돈도 많이 주고. 나는 그에 비하면 김 여사님처럼 옷도 예쁘게 입고 싶은데 나는 센스가 없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자주 하게 되죠? 비교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항상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비교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비교의 함정은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내 부족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아 보이지만 혹시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김 여사님은 옷을 예쁘게 입지만 혹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비교를 자주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소중함을 놓치게 돼요. 나에게는 나만의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안 좋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분도 저분 나름의 좋은 점이 있고 나도 내 나름의 좋은 점이 있어.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비교 대신 감사를 해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내 떡의 맛을 아는 건 나뿐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비교는 존중을 앗아가고 감사는 존중을 불러옵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고유함과 만족감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의 최고점과
우리의 최저점을 비교합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서 성장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을 지키는 언어 습관.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존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붙듭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 말은 품격을 드러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태도는 존경을 부릅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우리의 인품을 만듭니다. 존댓말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법을 익혀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성급하게 조언하기보다는 공감부터 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어요.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건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언어는 전염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는 늙어서 잘 몰라 대신 나는 이 분야는 처음이라서 설명을 들어야겠어. 귀찮게 해서 죄송해 대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좋고 일도 더 잘 풀려요.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 말은 마음의 껍질입니다. 껍질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마음이 썩어 있다면 결국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말과 태도의 일치입니다. 진심 없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겸손 없는 존중은 결국 무너집니다. 말과 태도가 다를 때 사람들은 태도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차갑다면, 아무리 정중한 언어를 사용해도 목소리에 짜증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과 마음이 일치할 때 완성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 듣는 자세, 반응하는 표정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때로는 말없는 관심이 많은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며 온전히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도로 보여주는 존중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 말만큼 중요한 게 태도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태도가 위축되어 있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죄송해요, 잘 모르겠는데. 똑바로 서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존중받는 태도의 요소들. 자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기.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기. 목소리,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로. 자신 있게 말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톤으로. 눈맞춤,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대화하기. 너무 피하지도 너무 뚫어지게 보지도 말고. 표정, 자연스러운 미소. 억지로 웃지 말고 편안한 표정으로. 몸짓, 과도하게 크지 않되 자연스러운 제스처 사용하기.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당당해져야 해. 우리가 위축되면 젊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나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인 우리의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은 품위 있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말과 태도가 일치할 때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얼굴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에 삶이 묻어나듯 말 속에도 살아온 태도가 묻어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게도 하고
무시하게도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는 지금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도 한순간의 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차림도 거친 언어 한마디에 모든 품격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외모라도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투덜거립니다. 날씨가 덥다고, 사람이 성가시다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의 얼굴에는 늘 불평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고 그의 존재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사소한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고 작은 불편에도 괜찮습니다로 품어냅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돌고 주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결국 말이 곧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곧 인생을 말해줍니다. 존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타인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보다도 더 중요한 태도를 점검해보세요. 존중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자신의 하루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힘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씨앗처럼 자라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존중의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숲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존중 실천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